할머니 구렁이야! 구렁이가 나왔어! 어디? 어디에? 어머니 제삿날 아침, 평소처럼 성묘를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무덤 뒤쪽에서 굵직한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륵 기어 나오더라고요. 으악! 저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산소를 다녔지만 구렁이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뱀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뭐야, 왜 저렇게 쳐다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평범한 구렁이인데 그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가족들은 그냥 지나가던 구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달랐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설명할 수 없는 징조들, 계속 신경 쓰이는 이상한 순간들. 그런 걸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겪은 이 소름 끼치는 실화를 통해 여러분도 놓치기 쉬운 경고,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53살이 된 저는 매년 어머니 기일이면 형제들과 함께 산소를 찾습니다. 이번에도 남동생 2명, 여동생 1명,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아버지는 83살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제사상 차리는 일만큼은 직접 챙기시더군요. 할머니, 저기 뱀이야. 7살 손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시골 산속이니 벌레나 작은 뱀 정도야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손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정말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더군요. 봉분 옆 흙틈에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몸집은 어른 팔뚝만 했고 살색이 감도는 회갈색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움직임이 너무 느렸습니다.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요. 무엇보다 그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구렁이가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짐승의 눈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은 모두 뒤로 물러섰지만 저는 왠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도 한참을 저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풀숲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냥 구렁이 한 마리야. 시골의 흔한 일이지 뭐. 둘째 동생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왠지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구렁이가 저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암 투병을 오래 하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임종을 맞으셨죠. 마지막까지도 애들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산소 자리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풍수를 보는 분을 모셔다가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지금 자리가 가장 좋다고 하더군요. 명당은 아니어도 편안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렁이를 보고 나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평소 같으면 뱀 한 마리쯤이야 별일 아니라고 넘어갔을 텐데 유독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요. 마치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차 안에서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덤에서 뱀이 나온다니까 무서워요. 괜찮다. 그냥 산에 사는 뱀이 지나가던 거야. 남편이 달래주었지만 저는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도 자꾸 그 구렁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뭔가 알려주시려는 건 아닐까요?
옛날 할머니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죽은 사람이 뱀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무덤에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비가 많이 와서 땅이 꺼졌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해봤지만 모두들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었죠.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거야. 막내 여동생이 전화로 달래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우연일까? 혼자 있을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렁이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마치 저에게 뭔가 전하고 싶어 하는 듯한. 그래서 일주일 후 혼자 다시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산속은 조용했고 어머니 무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봉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봉분 주변의 풀들이 유난히 누렇게 죽어 있더군요. 마치 누군가 제초제를 뿌린 것처럼요. 지난주엔 이렇지 않았는데. 더 자세히 보니 흙이 일부분 꺼져 있기도 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혼자 중얼거리며 봉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또다시 그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였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구렁이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봉분 뒤편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땅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봉분 바로 옆으로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구렁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구렁이가 무덤 근처에 나타나는 이유, 땅속으로 파고드는 이유 같은 걸 찾아봤죠.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몇 개 사이트를 더 뒤져보니 민간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더군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무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징조로 나타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런 게 정말 있을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편인 저였지만, 그날 본 구렁이의 모습은 정말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구렁이가 계속 나타났어요. 어머니 무덤에서 나와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꿈에서 구렁이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모른 척하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산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문제? 구렁이가 자꾸 나타나고 무덤 근처 풀들도 죽어가고 있어. 남편은 신문을 읽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 산에 뱀이야 흔하잖아. 그런데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던데? 뱀은 원래 굴을 파고 사는 동물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도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그냥 뱀이잖아. 왜 그렇게 무서워해? 큰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그냥 뱀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자꾸 어머니 무덤 생각만 났거든요.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묘지 상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무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구렁이가 계속 나타나고 흙도 꺼져 보이고요.
담당자는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언니, 뭔 구렁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큰 동생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덤 이장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돈도 돈이고 절차도 복잡하고. 둘째 동생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 언니 혼자 하시든지요. 우리는 반대야. 막내 여동생까지 등을 돌리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혼자만 이상하다고 우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모두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그 구렁이의 눈빛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말없이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건 그냥 짐승이 아니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내 어머니가 뭐라 하시려는 것 같더라. 나도 그날 봤거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아버지도 보셨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제사 지내고 차에 타려는데 봉분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더라.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한참 쳐다보더라고. 그 눈이 사람 눈 같았어. 형제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큰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 죽어서도 자식들 걱정될 거라고. 혹시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둘째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확인해보자. 이상하면 이장하고. 나도 찬성해. 막내 여동생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을 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구렁이를 보셨어요? 응.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네? 무덤 주변 흙이 좀 이상했어. 다른 데보다 색깔이 달랐거든.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입니다. 흙을 보는 눈이 남다르죠. 색깔이요? 검은 흙이 섞여 있더라. 원래 그 자리 흙이 아닌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모르겠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편히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장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고 장의사와 상담하고 새로운 자리도 알아봤습니다. 형제들도 각자 일정을 조정해서 이장 날짜를 잡았어요. 한 달 후로 정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몇 번 더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요. 매번 그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장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면 무엇이 나올까요? 정말 단순한 문제일까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 무덤 아래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이장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구청 담당자와 장의사, 그리고 저희 가족이 모두 참석했어요. 아침 9시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무덤이 깊더군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이 정도 깊이인데. 장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3년 전 장례를 치를 때는 이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버지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였는데. 더 파고 들어가자 드디어 관이 보였어요. 그런데 장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포크레인 기사도 작업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관이 2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어머니 한 분만 묻혀있는 무덤인데 말이에요. 2개라고. 장의사가 구덩이 아래로 내려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에 하나 더 얹혀 있어요. 누군가 어머니 관 위에 불법으로 다른 관을 올려놓고 흙을 덮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 위에 다른 관을 올려놓았다는 걸까? 그것도 몰래 불법으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큰 동생이 떨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밤에 몰래 와서 한 것 같아요. 관을 올리고 다시 흙을 덮었겠죠. 장의사가 설명했어요. 아버지도 멍하니 관을 바라보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형제들도 모두 말을 잃었어요. 누군가 우리 어머니 무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몰래 묻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구청 담당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법 매장 사건으로 처리된다고 알려줬어요. 일단 위쪽 관을 먼저 옮겨내고 어머니 관을 확인해 보겠어요.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위쪽 관을 드러내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관이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성인 여성용 관 같았어요. 이거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 3년 정도. 장의사가 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3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기와 비슷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위쪽 관을 완전히 옮겨내고 나서야 어머니 관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어머니 관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무거운 관이 3년 동안 위에 얹혀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막내 여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구렁이가 나타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였을까요? 그래서 자꾸 나타나셨구나.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불법 매장 사건이라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위쪽 관 안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골이 들어 있었어요.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신원이 확인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와 대조해 봐야겠지만 며칠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경찰관이 답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어머니가 3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서 구레기가 나타나 저에게 신호를 보냈던 거고요. 미안해요,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무덤가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구레기의 그 간절한 눈빛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저는 매일 밤 그 광경을 떠올리며 잠들었어요. 2개의 관이 포개져 있던 그 충격적인 모습을 말이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법 매장된 유골의 신원이 파악됐다는 거였어요. 관 위에 있던 유골은 3년 전 사망한 45세 여성 정유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어머니로 등록된 사람은 이선이었어요. 이선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희 이모. 어머니가 가장 아끼셨던 20년 지기 동네 친구였거든요. 어릴 적부터 김장날이면 늘 도와주러 오셨던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시며 더 가족같이 지냈던 선희 이모. 그런데 그분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이모가 딸을 숨기고 있었다고. 둘째 동생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희 이모는 저희가 아는 한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분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선희는 혼자 살아서 외롭다며 더 챙겨주시곤 했죠. 그런데 사실은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죽자 우리 어머니 무덤 위에 몰래 묻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병원 기록에 말기 암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그 외 사회적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직장도 없고 주민등록 이전 기록도 거의 없네요. 평생 어머니와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선희 이모에게 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어머니도 몰랐을 거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와 선희 이모는 거의 매일 연락하시던 사이였거든요. 서로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럼 이모가 왜 그런 짓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잃은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음 날 선희 이모가 현재 어디에 계신지 알아봤습니다. 시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1년째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치매라고? 그제서야 왜 최근에 이모를 보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도 오지 못하셨던 이유도 말이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모를 만나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을까? 하지만 궁금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딸은 왜 숨기고 계셨는지. 마음을 다잡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희 이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전에 활달하고 정정하셨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지연이.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몇 번 더 병원을 찾아갔죠. 그저 조용히 이모 곁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이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이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선희 이모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김장할 때 이모가 와야 제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이모 없으면 심심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모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을 가져갔어요. 이모, 어머니 무덤에 피어있던 국화예요. 이모도 좋아하셨잖아요. 꽃을 침대 옆 탁자에 놓자 이모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꽃을 바라보시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예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도 이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다음 주 이모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연이 맞지? 네, 이모. 지연이에요.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냈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편안히 계세요. 그래, 그렇지. 그 사람은 복이 많아서. 이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이 많아서. 내 유정이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정이? 이모, 유정이가 누구예요? 이모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놀랄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내 딸이야. 내 딸 유정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유정이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집 밖에도 나갈 수 없었어.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을 혼자 키웠는데 그 애가 죽는다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무당이 그러더라. 복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내 어머니만큼 복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모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유정이를 그 위에. 이모.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내 딸인데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 이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45년 동안 숨겨왔던 딸에 대한 사랑과 그 딸을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짓을. 괜찮아요, 이모.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라면 선희 이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유정이는 평생 아팠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키웠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 게 싫어서. 이모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죽고 나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런 짓을. 구렁이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보내신 신호였을까요? 혼자 남겨진 유정이를 돌봐달라는. 유정이는 평생 아팠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키웠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 게 싫어서. 이모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죽고 나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런 짓을.